다음 코너로 사법농단 징계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0명에 대해서 징계가 추가됐는데 고법부장 3명, 지법부장 7명 추가로 징계 청구가 됐죠. 권순희 대법관은 제외됐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성창호,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법정 구속 판결했던 성창호가 추가로 징계 법관에 포함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당연히 예상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기소된 5명 법관들은 이게 기소됐기 때문에 당연히 징계 청구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보면은 5명이 포함됐죠. 징계 청구된 이번 징계 청구에는 기소됐던 판사 중 5명이 포함됐다. 그럼 나머지 3명은 왜 빠졌냐? 그 사람들은 징계시효가 지나가지고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 기소된 사람들은 당연히 징계 청구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문제는 이게 2달이나 지난 후에서야 이렇게 징계 청구를 했다는 게 문제고요. 첫 번째는 이미 지난 3월 5일날 중앙지검에서 통보를 했는데 5월 9일이니까 지금 2달이 넘게 시간을 끌다가 징계시효 3년이 지난 사람들이 몇 명 됐겠죠, 그 사이에. 그러느라고 숫자가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나마 현직 판자, 기소된 사람들 5명 포함됐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래서 66명의 비위 통보자 중에 32명이나 징계시효가 지나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숫자 노름 이것 때문에 중요한 건데 대부분에서 발표할 때는 10명이라고 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7명이다. 왜냐 3명은 기존에 13명 징계 청구했던 그 13명 중에 포함됐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 6월달에 징계 청구했던 13명 이 중에 3명이 포함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7명이 추가된 거죠. 근데 마치 10명이라고 하니까 10명이 징계 청구됐다 하니까 숫자를 되게 많은 것 같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한 자릿수와 두 자릿수 차이죠. 7명과 10명은 한 자릿수, 두 자릿수 차이기 때문에 굉장히 달라 보여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떤 기자가 문제 삼으니까 그 말도 맞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7명이라고 정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고려해 보겠다고만 하고 다른 말 안 했어. 이것은 의도적인 것으로 좀 보여요. 징계하는 현직 적관의 수가 많아 보이게 한 거죠. 많아 보이게 하려고 한 거죠. 이 기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건 반어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참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좀 화가 나고 좀 실망스럽고 막 이러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른 거는 몰라도 이런 인적 청산하는 거에 대해서는 과감하지 못해요. 좀 물러터졌어요. 쉽게 말하면. 물론 주변에서 자꾸 반발이 워낙 심해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본인 스스로도 사실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물러터진 편이죠. 그 다음에 또 가장 심각한 거는 요거예요. 사실 김 대법원장이 취임 직후에 사법농단 연루 법관 명단 전체를 다 공개했었어요. 이번에도 근데 공개를 안 했어요. 징계 청구된 사람조차도 공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탄희 판사가 페이스북에다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비공개. 물론 대법원장이 경찰 통보대로 징계해야 될 의무는 없고 징계 시효가 도과된 건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하지만 재판받는 국민 입장에서는 내 사건을 맡은 판사가 그 명단에 포함되어 있느냐 포함됐다면 어떤 비사실인지
근데도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떤 근거인지 알 권리가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강조했죠. 우리 이탄희 판사가 판사직을 그만두고 이제 공감의 변호사로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 알 권리를 굉장히 직접적으로 강조해서 페이스북에도 글도 쓰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박수 보내야 될 만한 일이에요. 자, 그래야지 중요한 건 나머지 2,900명 판사도 자유로워진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국민 입장에서도 이런 알 권리가 있지만 판사 3,000명이 이거를 공개를 안 하니까 도매금으로 다 욕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 66명을 공개를 해야 나머지 2,900여 명이 판사들이 자유로워지는 거죠. 국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장이 이번 징계 청구 추가 명단을 발표하면서 세 가지 문구를 제시했는데 폐쇄적 문화를 개선하겠다.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굳건한 믿음 회복, 뭐 이런 이야기 했는데 이거 다 공명뿐으로 됐어요. 당장 징계 청구 대상자부터 공개를 하고 그 비인행도 공개를 해야지 폐쇄적 문화가 개선이 되는 건데 이것들을 비공개하면서 무슨 개선을 하느냐. 입에 발린 소리밖에 안 되는 거죠. 징계는 행위자에 대한 것이기 이전에 행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비공개하게 되면은 국민들을 미행소로 이끄는 일이다. 이렇게 아주 멋진 말을 올려놨는데 실제로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가타부타 말이 없죠. 뭐 법률상 왜냐면은 법률상 비공개 항목도 아니거든요. 실제로 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가서 법관징계법을 살펴보면 그 어디에도 이 징계 대상자나 징계 사유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는다, 비공개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면 징계도 공개도 되는 거죠. 여기에 법률에서 예를 들어서 공개하면 안 된다라고 돼 있다고 하면은 못 하는 거죠. 이 법을 바꿔야 되는 것이고요. 예. 징계 심의에 대해서 직무상 알게 될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 이건 있지만은 징계 청구 대상자 이거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비공개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전혀 없고요. 또 황당한 거는 뭐냐면 자, 징계 처분을 하게 되면 이를 관보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보에 게재하게 되면 공개가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징계 처분이 확정되면 어차피 공개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의무사항입니다. 예. 근데 공개를 안 한다 이거예요. 검찰이나 법원이나 하여튼 자기들이 뭐 잘못한 거는 숨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이번 기회에 이탄희 판사에 대해서 잠깐 거치가 좀 궁금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공익변호사로 새 출발하셨는데 잠깐 한두 달 정도 외국에 가서 좀 쉬다가 오셔가지고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 취업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과거에 법무관 시절에 자원활동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하네요. 10년 넘게 후원도 해왔었고 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공익변호사, 공익변론만 합니다. 그래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해요. 돈이 안 되니까 이거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힘써왔고 홈페이지인데 원래는 이 연역을 보면 박원순 시장님이 첨예연대 활동을 그만두고 나서 아름다운 재단을 만들었을 때 이 아름다운 재단에 소속된 곳이었어요. 이게. 그러다가 이게 독립을 했는데 그래서 공익인권법 재단법인입니다. 법무법인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알고는 로펌이 아니에요. 로펌 법무법인 공감이라는 데는 따로 있고 그거는 지금 김경수 지사님, 항소심 변호인 맡고 있는 이옥형 변호사가 법무법인 공감이고 이거는 공익인권법 재단법인 공감.
예, 그래서